포스코 퓨처엠의 2025년도 1분기 실적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 분기 2024년도 4분기의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안 좋은 흐름을 끊어주느냐 마느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흑자 전환은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데요. 컨콜 내용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가져왔고, 저는 오늘 이제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 퓨처엠이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실적을 보면 전체 8,454억 원 중에서 이 에너지 소재, 음극재와 양극재 쪽에서 나오는 게 67%입니다. 나머지 33%가 기초 소재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뭐 에코프로비엠과 다르게 양극재 사업, 음극재 사업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사업 외에도 기존 사업 부분을 여전히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을 볼 때 좀 구분해서 따로따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사업이 좋았지만 기초 소재가 안 좋았을 수도 있는 거고, 2차 전지는 그저 그랬는데 기초 소재가 좋아서 실적이 좋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에 물론 기초 소재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더 좋게 나왔고 영업이익 규모도 더 컸지만 뭐 이게 없다 하더라도 에너지 소재 쪽에서의 흑자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24억 원은 턱걸이로나마 흑자 전환했어요. 재무 현황을 봤을 때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부채 비율과 순차입금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큰 문제가 없으나 순차입금 비율에서의 의존도가 93.9%로 올라온 것이 보이죠.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내부적으로도 좀 딜레마를 겪고 있을 겁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왔었던 캐즘, 그리고 이게 아직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닌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방어적으로 좀 가야 되는 부분도 있으나 그렇다고 멈춰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방어도 해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확장도 해야 돼요. 근데 공격적으로 확장하다 보면 더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돈이 꾸준하게 남겨 먹었을 때는 그 돈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스코 퓨처엠이든 LNF든 에코프로비엠 똑같습니다. 내가 벌어서 남겨먹는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확장시켜야 되는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외부로부터 차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뭐 정부 보조금을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은행 대출도 있을 것이고 CB나 BW 같은 사채 형태로 조달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행하는 게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에서도 제3자 배정으로 특정인이나 특정 법인에서 돈을 좀 꽂아준다는 느낌도 있지만, 주주 배정으로 돈 좀 좀만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긴 해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좀 조달받아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유상증자니까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주 드리는 표현이지만 20만 원일 때 100주를 발행하게 되면 2천만 원인데요. 10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100주를 발행하게 되면 1,000만 원밖에 조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수를 발행하더라도 주가가 좀 높이 있을 때, 올라가 있을 때 증자를 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도 유리하고 주주 입장에서도 희석되게 될 물량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유리한데,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회사도 그렇고 주주도 그렇고 유상증자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오늘 컨콜 내용들이 괜찮은 편이었으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게 유상증자 가능성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될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뉴스도 나왔지만 이건 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회사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가, 매출과 이익을 봤을 때 매출 채권을 또 봅니다. 매출 채권이라는 거는 외상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사한테 물건을 넘겨줬는데 아직 현금을 받지는 않은 상태라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매출 채권이 지금 4693에서 5510을 증가했잖아요. 이게 좀 많이 증가한 편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증가했을 때 매출의 증가 폭을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매출도 같이 증가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매출이 나왔고 거기에서 수익성을 인식했으나 일부분만큼은 아직 그냥 매출 채권을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령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매출은 별로 안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밀어내기식 매출을 만들어냈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 외에 뭐 재고자산 수준만 보더라도 뭐 크게 재고자산이 늘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뭐 재고 떨이를 진행하고 있거나 막바지 단계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회사 측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재고자산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 말은 즉슨 지금 옛날에 비싸게 쌓아놨었던 그 재고들이 어느 정도 다 써서 이제부터는 판가 손실에 반영하지 않을 만큼까지는 지금 떨이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채무나 뭐 총 차입금, 자본 잉여금 외에 뭐 크게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에너지 소재 사업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이 다 2차 전지를 보고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조달처 다변화 요구 확대로 인해서 음극재 판매량도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그래서 기초 소재 사업보다는 에너지 소재 쪽에서의 매출량이 확실하게 증가한 게 보여지고, 판매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단위당 생산 비용이 떨어지게 되죠. 이에 따라서 가동률이 상승하게 되고 수익성도 개선되게 됩니다. 그 효과가 정말 이론적으로 나온 거고, M87 양산 개시되면 흑자 전환했다라고 하는데 이 효과는 사실 1분기보다는 앞으로 더 큰 효과가 보일 겁니다. 잘 가동만 된다면. 에너지 소재 쪽에서의 무난하게 좋은 실적이 나왔고, 기초 소재 또한 기존 사업 부분에 있어서 판매 마진 확대도 있었고 생산체계 운영 효율화로 인해서 이익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4분기 1.8 대비해서 4.4%로 올라왔는데 이게 거의 24년도 평균치 정도 수준보다는 조금 위입니다. 24년도 평균치를 내보면 대략적으로 한 3%대 정도 되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운영 효율화의 효과가 나와서 1.4% 정도는 작년 평균보다는 좀 나아졌다라는 거. 양극재 주요 원재료 동향인데 이 내용은 아마 뭐 리튬과 니켈, 코발트 원자재 가격을 추적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최근 뭐 에코프로비엔과 LNF와 포스코 퓨처엠 모두 영향을 받게 되는 리튬과 니켈 가격이 여전히 이제 하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가가 더 떨어진 상황인데 그 와중에 코발트 가격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컨콜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코발트 가격이 반등을 했다. 이게 어떤 뭐 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원자재를 볼 때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리튬 보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영향이 큰 거는 리튬 가격. 그 다음에 니켈을 보는데 코발트는 좀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코발트가 그렇게 전체 영업 마진을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고 판가에 영향을 주는 것도 적기 때문에 코발트가 반등한 것은 그래도 판가 반등에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크진 않다. 그래서 컨콜에서도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좀 나왔고요. 요 내용은 DB투자증권에 있는 2차전지 쪽, 철강금속 쪽 안회수 애널리스트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컨콜에 있었던 Q&A 자료들을 저도 공유를 받은 내용이고,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텔레그램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이었던 게 코발트 가격 상승 중인데 어느 정도 가격 변동을 전망하는가, 영업손익에 영향을 주는가, 별로요. 작을 것 같다. 애초에 이게 코발트의 비중 자체도 크지 않고 지금 이 정도 반등한 거에서 더 크게 많이 반등할 것 같진 않다. 관세 관련돼서는 고객사들의 요구나 대응 상황이 딱히 없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그 NCA 물량, NMCA 물량, NMA 물량 뭐 등등등 NCM 물량들 해서 2차 전지 쪽에서의 매출과 출하량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얼마 전 최근 영상에서는 4월달 잠정치긴 하지만 셀 3사의 출하량이 증가를 했다라는 걸 좀 공유드렸는데, 결국 관건은 그거였잖아요.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정말 뭐 근본적으로 좀 턴어라운드를 하는 것이냐가 궁금했던 건데, 일시적인 거라면 원인은 분명 관세 때문에 회피 물량의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일단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 이 컨콜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관세를 우려해서 미리 막 선주문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다. 뭐 어떤 특이한 대응 상황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판매량이 30% 정도 증가했는데 관세 시행 전 미리 수요 땡겨간 것이 아닐지에 대한 거는, 이거는 관세 영향이 없었다. 일단 포퓨 내부적으로는 GM 재고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건데, 작년에 재고 조정 때문에 급감하는 효과를 보였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하면 기저 효과가 일어난 것이다. 작년에 워낙 작았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화되면서 이게 좀 반등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연간 가이던스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30% 정도의 증가는 여전히 가이던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거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코발트 가격이 반등했다는 건 요거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GM 합작이 작년에 이제 완공 연기되면서 GM이 요즘 좀 미국 지역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금쪽입니다. 뭐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철회한다거나 연기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네, 현재 분위기로는 포스코 피처엠과 GM이 얼티엄캠이 4달 내로 준공된다. 그러니까 5월달 내로 준공이 되어서 대규모 채용을 본격화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포스코 피처엠 주주분들 입장에서 잘 추적하기 위해서는 요거 대규모 채용 본격화한다는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 사이트에 들어가면 얘네가 채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공격적으로 채용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요게 잘 가동되고 준공돼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겠죠. 저 또한 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CRMA, 유럽향에서 나오는 물량들 관련된 건데, 유럽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를 의존하지 말자라는 이런 프레임을 가져간 게 23년도부터였습니다. 그 훨씬 전부터도 있었지만, 23년도에 IRA 나오면서 유럽에서 내세운 게 이제 유럽판 IRA로 CRMA였죠. 맥락은 좀 달라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원자재에 대한 의존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원자재들이 지금 쓰이는 게 자동차에도 쓰이고 핸드폰에도 쓰이고 이제 재생에너지 쪽, 건설 쪽에도 쓰이고 뭐 항공 쪽에도 쓰이고 반도체에도 쓰이는데 이거 관련돼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자라는 거죠. 근데 메이저 CRM을 제공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유럽 지역이 좀 있지만 대부분 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막 이런 러시아 지역 쪽에 물려 있고 현실적으로 그냥 중국이 거의 다 꽉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가져가고 있는 목표는 EU에서 수출하는 거는 10% EU 수출에서 발생을 하는데 외부 소스에 의해서는 65% 이하로 유지를 하자라는 거예요. 뭐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포스코 퓨처엠도 여전히 뭐 유럽에 대한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진 않지만 현재 유럽향이 거의 없어서 체감되는 바가 없지만 CLMA는 단일 국가 비중 65% 이하로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차피 포스코 퓨처엠이 가져가고 있는 방향인 중국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이런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중국 쪽에서 원래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들이 많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포스코 퓨처엠을 유럽향으로 거의 체감이 안 되고 있다. 별로 물량을 안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국내에서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게 중국산 흑연입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산 흑연을 대체할 만한 수단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26년도부터는 이제 중국산 흑연을 대체할 만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미국에서도 IRA 관련돼서 그거를 지금 몇 년 미뤄줬는데 유럽 쪽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을 좀 다변화할 수 있는 원자재를 다른 곳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을 좀 강구해야 되는 상황은 포스코 퓨처엠이나 다른 기업들이랑 똑같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배터리 의견은 얼마 전에 CATL에서 이런 식으로 나트륨 배터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고 나오고 있고 2021년도 출시한 거 대비해서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으로 성능 평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보면 분위기가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CATL에서 공개한 이번 내용을 보면서 되게 위협적이다라고 보는 쪽도 있고 별거 없다. 어떻게 믿냐 뭐 이런 쪽도 있는데 회사 쪽에서 공개한 내용은 사실 지표적으로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전기차용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 ESS 쪽에선 쓸만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손익 영업단만 반영된 건지 아니면 다 반영된 건지 이번 분기에 재고평가손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철저히 영업단에서 발생한 마진이기 때문에 영업 효율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구현 흑연 관련돼서는 추후 구체할 것이고 음극재 정상 마진 나오려면 필요한 매출액 수준은 현 수준보다 20% 정도 생산 판매량이 증가해야지 BEP 도달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컨콜 내용 전에 그 IR 자료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판매량이 증가하고 출하량이 늘어나면 단위당 생산 비용 줄어들면서 영업 마진이 증가를 합니다. 현 수준보다 20% 정도는 더 많이 팔아야지 음극재 마진이 정상화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KPX 또한 1.3에서 1.7조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되게 관세를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 신경 쓰고 있는데 아닌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신경 안 쓰는 건지 아니면 아예 영향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2차전지 기업들이 신경 쓰는 게 미주향 캐나다 관련된 거잖아요.
원래라면은 이제 미국과 캐나다를 한 묶음으로 봐서 그냥 미국이나 캐나다랑 비슷하겠지라고 하는데 요즘 또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캐나다와 괜히 또 막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캐나다도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좀 분위기가 나왔고 최근엔 또 그래 다시 또 화해 모드로 가고 있죠. 그래서 부피도 그렇지만 에코프로비엠도 캐나다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요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캐나다가 좀 틀어져가지고 미국이랑 싸우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완화 기조로 좀 사이좋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유지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고 ASP는 평균 판매 단가입니다. 모든 2차전지 기업들이 그렇지만 비싸게 많이 팔아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싸게 많이 팔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싸게 못 팔고 있었던 거고 올해 초의 분위기를 보면 싸지만 그래도 잘 팔고 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단가가 올라가 주게 된다면 많이 팔고 많이 비싸게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레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분을 덜 반영했다라는 거고 2분기 때는 뭐 드라마틱한 상승은 없겠지만 1분기와 유사하거나 조금 올라갈 듯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분기 그러니까 4월, 5월, 6월 달 동안에 갑자기 지금 4월 말인데 5월달과 6월달에 뭐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폭등한다라고 쳐도 그게 바로 즉각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3분기쯤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ASP에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일단 2분기에 1분기보다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LMR 관련돼서는 지금 공유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가이던스에 따르면 뭐 출하량이 2배 증가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된 거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반기에 갈수록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건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러고 있지만 뭐 엄청 막 2배까지 증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그건 아니에요 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유상증자 얘기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주가가 빠졌었고 지금 시외에도 좀 빠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컸던 게 실적이나 전반적인 컨콜 내용 좋았지만 요 자금 조달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건 자금 조달한다라고 해서 꼭 주주 배정 유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유증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유증을 한다라고 해도 주주 배정이 아니라 제3자 배정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외부에서 뭐 금융권 차입을 해오기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해서 높은 확률로 저는 금융권 차입이나 아니면 정부 지원금 이런 거 없을 거니까 3자 배정, 주주 배정 유상증자 혹은 사채 발행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단가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증자하는 건 안 좋다라는 걸 떠나서요. 차입금 비율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회사가 벌어들이고 쌓아가는 이익 대비해서 빌린 돈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회사 측도 그리고 경영진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회사는 기로에 놓여 있어요. 여기서 그냥 방어적으로 운영을 할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인 거 알고 있고 주주들도 싫어할 거 알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금 조달해서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좀 큰 베팅을 할지 회사 입장에서 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반응은 현재 차가운 상황이고요. 회사가 증자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성공적인 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에 확실하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한 가이던스를 더 명확하게 제시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은 1분기밖에 못 봤다. 1분기 괜찮긴 했지만 이게 2분기 때 또 꺾이면 어떡해.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1분기 그래도 방어했으니까 2분기 때 좀 개선된 실적을 보여주고 그때쯤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기 전후로 해서 그때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그때 제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양극재, 음극재, 셀사들도 그렇고요. 여기서 더 확장을 지를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자도 참여를 해줘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참여를 하고 싶게끔 좀 만들어야 됩니다. 뭐 유혹이라도 해야죠. 우리는 이러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 IR뿐만 아니라 회사 측에서도 따로 별도로 자금 조달을 할 때 정확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어디에 쓸 것이고 요 효과가 언제 가시화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내용도 있었지만 좀 아쉽거나 불확실성이 생기는 증자 관련된 내용들, 자금 조달 관련된 내용들도 나왔습니다. 연초에 1, 2, 3월 그리고 3월달 확정치 기준을 좋았고 4분기도
4월 달도 잠정 수치긴 하지만 20일까지 무난무난하게 잘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회사도 돌다리를 두들겨야 될 것 같고 주주분들도 돌다리를 좀 두들기면서 강을 건너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는 분위기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로 마감하겠습니다.